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야인시대 간단하게 소개 말씀만 드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전화를 통한 참여,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한 참여.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라이브라는 저 탭이 뜰 거예요. 그게 안 뜨면 그 라이브라고 써 있는 거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우리가 저 종목하고 올릴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뭐 거기다가 저 궁금하신 종목, 그다음에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거 요런 거 적어서 올려드리면 우리 PD님들이 그걸 받아서 저희한테 토스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고르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니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주냐 이러신 분들 계시던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PD님들이 주는 거 그거 그대로 해드리니까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죠. 자, 서울 전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직접 저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뭐 그러면 그때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되니까 둘 중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둘 중 어떤 거든 좋으니까 종목 진단 많이 올려 주시고요. 자,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예. 자 3,000포인트를 얼마 남지 않아서 그죠? 예. 145포인트만 올라가면 3,000포인트인데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이 예. 그 추천해 준 그 우리 AI에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솔트록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예. 종목 선정만 잘하면은 뭐 종목당 뭐 30-40% 수익은 저는 간단하게 나온다 보거든요. 진짜 쉬운 정이에요. 종목 선정할 때 노하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노하우라. 일단 첫 번째 철칙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가는 게 더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싫어해요. 가는 게 더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차트를 딱 보여주잖아요. 야, 여기서 이만큼 갔지? 더 갔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10종목 중에 7, 8종목은 떨어집니다. 그 더 간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가는 게 더 간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20몇 년 정도 전에 가는 게 더 간다 이런 얘기 믿고 신봉했었죠.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많이 당해보면 느끼게 됩니다. 알게 돼요. 수업료를 조금만 내고 가는 게 더 간다 이런 거는 뭐 현실성 없는 소리다 이런 거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이것도 장사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재무 상태가 엉망이다라면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상패당하면 그냥 싹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돼 있는 종목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 좀 작은 종목들 이런 것도 저는 가끔 잘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추천드린 거 솔트룩스 오늘 뭐 270%인가 80%인가 잠시만요. 자, 이따가 리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90%네요. 지금 오늘 리뷰해 드릴 게 290% 수익 난 거 리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적자 기업이었어요. 적자 기업인데 재무 구조는 부채 거의 없고 작년에 매출이 재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스토리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또 뭐 성장 산업 섹터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상관없죠.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오늘 목표가 좀 훌쩍 뛰어넘어서 또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큰 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이런 큰 틀을 방향을 잡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뭐 그중에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뭐 한컴 같은 종목들 좀 쭉 빠졌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일 빠졌을 때 그때 추천을 해드렸죠. 그럴 때 노려서 들어가거나 또 뭐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또 뭐 나는 조금 뭐 리스크는 약간 있더라도 뭐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지 않으면 리스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적자라도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들어가신다라면 이런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가 시장에 맞춰야 돼요. 내가 시장에 맞춰야지 나는 그냥 시장하고 동떨어진 거 이거 사서 야 뭐 내가 이걸 샀으니까 시장 보고 네가 날 따라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시청자님들도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시장에 맞추되 남들이 다 얘기를 하기 전에 그때 좀 더 일찍 그런 부분들을 찾는다라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일단 금산 전문가님 좀 물어봐 주셔서 대답은 좀 해드렸는데 금산 전문가님도 종목 되게 잘 보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제가 종목 선정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재무제표를 제가 보는데 저는 아무리 있잖아요. 저는 기업이 성장성이 나오더라도 저는 재무구조상 봤을 때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잘 고르면 안정적인 저는 그런 수익이 저는 가능하거든요. 저는 안정적인 저는 수익을 저는 원하는 거지. 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자 보세요. 최근에 여기 보면은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잖아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보세요. 이게 펩트론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이게 주가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한가 들어가 버리죠. 보세요. 이게서 주가가 이렇게 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바로요. 다이렉트로 그냥 30% 한가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되면요.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그냥 한 방에 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업의 성장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좀 조심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종목 선택할 보세요. 이게가 다 적자를 보세요. 적자잖아요. 4년 연속 적자잖아요. 그죠?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조금 더 덜 먹더라도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야 된다. 그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자, 매수 문의를 올려주셨네요. 코스모신 소재 매수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수한다면 타이밍과 가격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저는 저 같으면 이거 안 살 건데요. 저 같으면 안 살 건데 매수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물어보시면 글쎄요. 자, 이거 2차전지 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저 딱 한 종목 봅니다. 딱 한 종목 보는 게 삼성 SDI예요. 왜 한 종목만 보느냐? 아직까지 2차전지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돌아서려면 글쎄요. 물음표가 아직도 좀 찍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봅니다. 왜 삼성 SDI는 보느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나중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로봇 쪽도 들어갈 거고 사실 로봇 같은 경우가 정말 진짜 주라고 봅니다. 왜? 로봇 지금 1시간 만충전에서 2시간 써야 돼요. 그거 상용화 지금 현재 배터리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술 개발도 빨라지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삼성 SDI는 보는 거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 관심에는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굳이 뭐 산다라면 언제 사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22평선이 지금 오늘 이탈을 하지 않은 모습이죠. 자, 22평선이 33,630원 정도 있는데요. 지금 34,850원이네요. 자, 요거 22평선이 조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22평선이 이탈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뭐 오늘 어제 33,800원, 오늘 저 22평선이 있는 자리가 자, 오늘이 33,600원, 어제 33,790원 또 조금 하락 반전했네요. 자,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전저점이 29,500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저라면요. 매매도 안 하겠지만 저라면 너 이거 세상의 주식 코스모 신소재 한 종목밖에 없어. 넌 무조건 이걸 매매해야 돼. 이렇게 무조건 매매해. 이렇게 한다라면 거의 뭐 3만 원 근처, 3만 원 조금 위에 구간 그쯤에서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절대로 올랐을 때 쫓아갈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3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29,500원이 만약에 이탈하면 그땐 즉시 리스크 관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린 부분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S-오일이라는 종목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6,086원에 지금 매수하신 분이네, 그죠? 비중을 보니까 S-오일의 지금 비중을 몇 프로 가지고 계시냐면 10%를 가지고 7만 원에 매수했네요. 7만 원에 5%. 이게가 지금 주가가 이게 7만 원이죠, 그죠? 여기가 7만 원인데 요 가격이네, 그죠?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은 58,000원, 58,700원인데 매수한 가격대가 여기가 7만 원에서 뭐 거기가 지금 그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7만 원이죠. 우리가 S-오일 그러면은 하루에 한 60만 배럴 정도를 원유를 정제하는 그런 그 정유사잖아요, 그죠? 이 기업의 지금 매출이 거의 70%가 다 정유 쪽이잖아요. 70%가. 이 종목이 지금 제가 PBR을 한번 딱 계산해 보니까 시총이 6조 6천억이고, 그죠? 6조 6천억 나누기 자본 총계가 8조 6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보니까 0.76 정도 됩니다. PBR 0.76 정도 되죠. 주가가 대형주 중에서 이 정도면은 주가는 모든 악재를 다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 종목의 주가가. S-오일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가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주가가 쭉 가기는 어려워요. 일정 부분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최대한 가져가면 아까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죠? 7만 원에 10%니까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딱 보고 있다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보세요. 딱 보고 계시다가 120일 입병선이 얼마냐면은 56,500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58,700원이기 때문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잘 들어보세요. 56,500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에서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더 추가하세요. 5% 딱 더 추가하셔가지고 그러면 비중이요. 그러면 비중이 얼마입니까? 15%가 되잖아요. 그죠? 뭐 15% 가지고 얼마까지? 6만 5천 원 정도까지만 가져가면, 그죠? 7만 원에 매수했지만 6만 5천 원까지 가져가면 거의가 뭐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7만 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자리에 56,500원 정도 내려오면 5% 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15% 가져간 상태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어디가 6만 5천 원이 여기입니다. 높은 가격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올해 1월 달 고점 있잖아요. 이게가 6만 5천 원대니까 6만 5천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입니다. 추가 매수하세요. 주가 내려오면 한 5만 6천 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딱 보니까요. 이게가 일봉이잖아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제가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현재 주가가 있죠. 현재 주가가 언제입니까? 2003년도. 와, 2009년도. 2014년도. 2020년도. 지금 2025년도, 그죠? 보세요. 요 간격을 보세요. 우리가 요 간격을 보시라고. 월봉 차트를 월봉 차트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시면요. 이 구간을 보세요, 구간을. 구간 보시면 보통 평균 구간이 한 5년이에요. 5년이에요. 주가가 지금 저점에 와 있죠.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냐고요? 과거에 요 지금 차트를 보고 미래를 좀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가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에 와 있어요. 주가가 지금 전혀 부담 없어요. 보세요. 주가가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에 와 있어요. 제가 최소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해서 그 기가 팔랑기가 되면 안 돼요. 요 기가 팔랑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라고요.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최소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한 9월 말까지 가져가면 뭐 7만 원 가까이는 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룡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38,400원에 매수하셨네요. 자, 뭐 조금 좀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비중은 10%, 중장기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될지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참 이게 작년에 정말로 잘 갔죠. 변압기 미국 쪽에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늘면서 이쪽이 엄청나게 갔었는데요. 뭐 다 AI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거죠.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기를 잡아먹는데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다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그 전력망 이런 것도 굉장히 낡았고 그런 것도 보수해야 된다. 그런 걸로 작년에 엄청나게 갔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하면 거의 네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네토막 고점 대비 저점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뭐 1차로 이제는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이슈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력망,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겠다. 뭐 20조가 투자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재생 에너지 쪽, 요런 쪽을 육성하면서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아마 또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숫자는 조금 아쉬워요. 자, 보시면 1분기 실적이 저도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다가 말았습니다. 관심을 갖다 마른 게 이 분기 실적을 딱 보니까요. 1분기 실적이 작년 전년 동기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 2024년도 1분기가 매출이 한 650억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 258억 나왔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502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161억 정도가 나와서 야, 이거 뭐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 영업이익 다 줄어드는구나. 뭐 그냥 쉽게 건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주식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냐. 자,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왕 보유하고 계신 거다라면
좀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의 전력망 그리고 AI로 인한 뭐 전력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는 이게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좀 줄어들지만 않았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추가 매수 가능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실적 부분들을 향후에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자, 요거 일단 좀 기다리시다 보면 위쪽으로 좀 열려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1차로는 일단 뭐 4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저항 받을 것 같고요. 그 4만 원을 중기로 봐달라고 하셨으니까 뭐 요거를 만약에 뚫는다라는 가정을 하면 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4만 원 정도 가면요. 요거를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세요. 1차로만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뭐 그거 강하게 뚫으면 5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요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자화전자 한번 봐드릴까요? 16,000원에 그 8%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단기 목표가를 이제 물어보신다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게 스마트폰 소형 그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고사양 그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화전자가.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큰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제가 그 PBR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가총액이 2,957억 원이고 순자산이 4,049억 원 나누니까 PBR 0.73 정도 나오네요. 제가 그 PBR을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PBR이 시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왜 얘가 PBR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시장의 핵심이 PBR을 얼마냐고 제가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요 PBR이 우리가 보통 그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게 이게 지주회사들이죠. 지주. 요 지주회사들은 여러분들 요 지주회사들은 거의가 PBR이에요. 다 0.3, 4배 다 있던 기업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PBR도 그렇게 낮은 건 0.73이 낮은 것도 아니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시면 되는데 매수 가격이 16,000원이면 어디가 16,000원입니까? 요 가격에 이게가 16,000원이잖아요. 그죠? 요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올 것 같아요. 16,000원. 요까지는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시간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워낙 시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 짓지 마시라고요, 손실을. 확정 짓지 말라고요.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요, 기다리면요, 그냥 매수가 근처 와요. 이 종목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종가가 13,350원이잖아요. 그러면 매수 가격이 16,000원이니까 이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요, 한 2개월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잘하면, 17,000원까지도 상승세는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게가 월봉 차트죠. 그죠? 제가 월봉 차트를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현재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가치가 있어, 가치가요. 보세요. 다 저점에 와 있죠? 이게가 주가 다 저점에 와 있잖아요. 지금 잘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죠? 보세요. 보니까 주가가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탄력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16,000원 오는 거죠. 손실 보지 마시고요.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으니까 비중 8%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로 매수하세요. 지금 8%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2%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러면 10%가 되잖아요. 그죠?
이 종목 가지고 15%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건 딱 10%가 가장 적당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이거는 조정 받으면요 2% 정도 추가 매수해서 10% 가지고 매수 가격 16,000원까지 손실 보지 않고 한 2개월 정도 기다리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드팩토를 올려주셨네요. 아, 이런 상담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1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0%고 뭐 장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세 토막이 넘게 났죠. 세 토막이 넘게 났고 그나마 지금 조금 올라온 게 세 토막 뭐 지금 반 토막은 훨씬 더 되고요. 세 토막 가까이 이런 상황인데 이 제약바이오 주식들 처음 상장돼 갖고 해갖고 잘못 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매드팩토를 제가 아는 분도 처음 상장되고 난 다음에 뭐 2020년, 21년 이때 진짜 세상에 주식은 매드팩토 하나밖에 없는지 알고 그렇게 좋아하던 분이 계셨어요. 뭐 그분 거의 뭐 지금 이 종목은 뭐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갖고 있었으면 거의 깡통 수준이죠. 그때 10만 원 가까이 막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3,600원, 3,800원이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업이 숫자로 뭔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회사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를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알기는 거의 불가능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적당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테라진 이텍스가 최대 주주인데요. 지분 매각 얘기는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지분을 뭐 어디로 넘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향후 주가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 특정한데 이렇게 넘기면서 뭐 잘 되면 좀 움직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세 토막 가까이 난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뉴스 나온 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모펀드나 매드팩토 매각 관련해 갖고 사모펀드나 사업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매수자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 우려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넘겨갖고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런 기업들 많았잖아요. 나중에 진짜로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걱정들도 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죠. 예,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반등 나오는 구간 보시면 또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는 어림도 없지만요. 5,000원 근처 정도 이쯤은 또 저항선이 걸려 있어요. 4,500원에서 5,000원 사이는 또 저항선이 걸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의사도 그래요. 좀 큰 병이 암도 초기에 가면 이게 수술도 가능하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토막, 세토막 이렇게 더 나서 질문하는 경우에는 거의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뭐 기술적인 저항선만 간략하게 좀 짚어드린다라면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 정도는 1차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매각 관련되는 부분들이 잘 돼서 뭐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면 한 7,0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그 가격하고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중을 더 실기에는요 너무 불확실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말씀드린 가격대
그 가격대 조금 참고하셔서 빠져나오실 수 있으면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11,000원에 매수하셔갖고 지금까지 뭐 2,700원까지 빠졌는데도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다라는 거는 그냥 이걸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린, 좀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S 에코 에너지를 42,000원에 2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뭐 전력 케이블 쪽인데 뭐 전력선, 통신선, 송배전 쪽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한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실적을 제가 예상 컨센서스를 한번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얼마 정도는 가능하냐면요. 한 500억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5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근데 보통 우리가 500억 PR을 10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5천억이잖아요. 그죠? 5천억이잖아요. 그러면 20배를 적용하면은 1조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LS 에코 에너지가 지금 PBR이 있잖아. PR이에요. 지금 거기가 20% 수준이야. 20배. 제가 보니까 그죠? 한 20배 정도 수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PR 자체가 한 20배면은요. 뭐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닌데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오고 내년 정도에 500억 이하가 나오면 안 돼요. 500억 이상이 충분히 나와줘야 돼요. 600억 이렇게 700억 이렇게 된다면은 PR가 아무 소용 없잖아요. PR이 더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은 지금 충분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PR 20배는요 크게 높은 그런 고배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이거는 성장성 자체가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데, 다만 제가 월봉을 보니까 월봉 차트 보니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게 3번 있잖아요. 보세요. 한 번 급등하고 조정 받아줬죠. 그죠? 급등 나고 조정 받아줬잖아요. 급등 나고 조정 받아줬죠. 보통요, 세 번의 큰 파동이 나오잖아요. 세 번의 큰 파동이 나오면은 요 마지막 파동에서는요, 요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월봉상에서 세 번의 큰 파동, 하나, 둘, 세 개의 파동이 나오고 네 번째 파동은 넘어가기 어렵다고요. 이거는요, 이번에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2,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4만원 정도가 오잖아요. 4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이게 한번 결정을 하세요. 내가 가져갈 것인가 팔 것인가 이게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비중을 25% 정도를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4만원 가까이 오면은 한 10% 매도하고 한 15% 정도는 매수 가격 한 42,000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부담 없어요. 이렇게 전략을 짜세요. 주식은 딱 전략을 짜서 가져가시라고. 그냥 아무렇게 하지 말고, 주가가 내가 그동안에 손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에서는 비중을 어떻게 내가 비중 관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라고요. 이거는 뭐 4만원 아래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4만원 딱 넘어가게 되면은 비중 좀 줄이고 나머지는 매수가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25%니까 4만원 10% 매도. 나머지는 42,000원 가져가는 전략. 그게 구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뭐 주가는 고평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저 화면이 빨리 안 넘어오네요.
자, 다음은 현대제철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3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중기 장기 전망이 궁금하다. 요렇게 좀 올려주셨네요. 자, 이 철강 업계들이 국제적인 환경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관세를 25%를 때렸었죠.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이걸 다시 25%에서 50%로 관세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조금 좀 타격을 입은 모습이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그런 것도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러니까 EU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관세로 철강을 수입하는 그 쿼터를 줄이겠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요게 전체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으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철강주들 보면요, 싸기는 너무 싸요. 진짜로 쌉니다. 현대제철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 종가가요, 28,650원이죠. 근데 주당 순 자산이 작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14만 2천원, 2,610원입니다. 이거 제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태냐 하면요, 나 진짜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공장 안 할래, 장사 안 해나, 그러고 있는 거 자산 다 팔고 부채 다 갚고 그러면 한 주당 14만 2,610원씩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도 너무 싸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는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밸류업 막 얘기하면서 한참 좀 저 PBR 주식들 이런 것들 한참 좀 움직였었는데요. 자, 그런 맥락의 시장이 지금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자, 그리고 현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좀 빨리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사들이 주주한테 충실할 의무를 갖는다. 요게 주요 골자잖아요. 자, 그러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사주는 그렇게 크게 많진 않아요. 자사주가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도 속아가고 그런 걸 볼 수도 있겠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하다가 자사주도 이렇게 안 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사주가 한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런 거, 상법 개정안, 요런 데서도 조금 수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주변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조금 중간한 자리에서 22평선은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데요. 자,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22평선의 지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좀 기다리신다라면 정고점 수준 이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환경이 조금 바뀐다라면 탄력이 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갑자기 철강 관세 50% 했던 거, 아이고 그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 관세 내릴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근데 이런 부분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요. 자, 환경 자체가 그렇게 싹 우호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올라가면요, 한 3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3만 1,000원에서 한 3만 2,000원 정도 사이, 그 정도 사이에서는 좀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말씀드린 가격대 3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 그쯤에서는 좀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주 하나 봐드릴게요. 예, 대우건설인데 6,500원에 6%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이분은 보니까 그 보유기간이 3년이 되었다고 하네, 그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매수가를 아직까지 지금 터치를 못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시장에 그 주도주가 있잖아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요 시장의 요 주도주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주도주. 요 주도주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주도주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요. 여러분들 현대건설 같은 게 주도주예요. 이게 주도주라니까요. DLENC 있죠. 이런 게 주도주예요. 삼성물산 같은 종목이 있죠. GS건설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제가 하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왜 이게 주도주냐, 이게 원전이잖아요. 그죠? 지금 건설주들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쪽도 지금 상당한 또 그런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거기가 원전 쪽이잖아요. 그죠? 신재생 쪽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건설주라고 하는 것은 뭐 도로나 항반이나 뭐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나 이런 거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사업의 답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주가가 지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제가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이게 현대건설 주가 한번 가는 거 보세요.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주가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가는 이유가 이거 원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원전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SMR이라고 하는 원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현대건설이나 그 다음은 DLENC 같은 종목 볼까요? 한번 보세요. 달력 상당하죠. 이게 DLENC예요. GS건설, 이게 GS건설이고요. 그죠? 그 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도 충분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올해 대우건설의 지금 증권회사의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올해 컨센서스가 약 한 4,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네. 그죠? 4,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 이제 4,600억이죠. 요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시가총액 1조 8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싸죠. 그죠? 영업이익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이 정도면은 개당 주가가 대단히 싼 가격에 와 있잖아요. 적어도 시가총액이 우리가 10배만 계산하더라도 4조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가 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제가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대단하네거든요. 제가 보니까죠. 이게 기관들이요. 기관 중에서 특히나 이게 연기금 있잖아요.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대단하네요. 보세요. 이게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여러분들 지금 연기금의 운용 자금이요. 대략 한 뭐 1,10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연기금에서 지금 운영하는 자금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1,100조, 1,200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 중에서 국내 주식의 지금 비중을 14.9% 정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입니다. 15% 정도를 국내 주식을 채워야 되는데 연기금에서 지금 대우건설도 연기금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그죠? 보세요. 15만, 7만, 14만, 14만, 40만 계속 들어오잖아요. 연기금에서. 그러면 이 종목 더 간다고 봐야 되죠. 그죠? 이 종목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죠. 매수한 가격대가 3년 전에 6,000원대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 이게 연봉 차트. 연봉 차트 보세요. 보면 지금 자리에 매도하면 안 되겠죠? 종목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목 진단 잘못하면 이 종목을 의뢰한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방송에 나와서 이 전문가들의 역할은 굉장히 대단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입을 나불나불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햇바닥을 놀리면 안 된다고 쉽게요. 좀 생각을 하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가져가시면 손실을 보지 않아요.
6,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예, 손해보지 마시고요. 가져가세요. 예, 그리고 비중을 6% 가지고 있으니까, 예, 지금 비중 4% 정도 더 채우셔도 됩니다. 예, 비중 4% 채워가지고요. 예, 비중 10% 채우세요. 채워서 6,500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의 여건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업종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 투자하세요. 여기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최대한 가져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내일 정도 딱 조정 받으면 추가 매수에 한 몇 개월 정도,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한번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농화성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1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4%를 매수하셨네요. 자,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소재 쪽, 그러니까 뭐 고분자 전해질 요런 쪽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구분됐던 종목입니다. 자, 뭐 그나마 지금 뭐 이 저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게 되면 뭐 2024년도에 2023년도 그때 31,000원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뭐 지금 현재 보면 반토막 정도나 있는 상태니까 2차 전지 주식들 중에는 그나마 덜 빠졌어요. 그나마 좀 덜 빠진 게 뭐냐 하면 회사가 그래도 흑자 기조는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매출은 늘었어요. 그리고 이익 자체도, 영업이익 자체도 뭐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요. 그렇게 다른 2차 전지 쪽들, 이런 쪽들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반토막 정도로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뭐 재무 구조는 괜찮아요. 네, 재무 구조는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그 재무 구조 괜찮고 지금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도 좀 바닥을 다져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여기 10,000원 찍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12월 달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뭐 한 13,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나마 저점을 조금씩은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뺐다가 조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뺐다가 또 좀 올라오는 듯 하다가 뺐다가 계속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이죠. 악순환의 반복인데 그나마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자, 뭐 그나마 좀 재무 상태나 뭐 매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실적 부분들이 약간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시고 지금 뭐 바닥 다져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등 나오게 되면 여기 20,000원대 정도 19,9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 그 약간 위에가 여기 전고점이 있는 자리죠. 이런 자리는 보면 거의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그걸 조금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죠. 이 거래량 때문에 여기서 맞은 겁니다.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0,0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자, 2차 전지하고 관련되는 쪽 매매를 해서 본전에 빠져나오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요즘.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뭐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를 매수 가격이 19,8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AI 하면 우리 이재필 전문가죠, 그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셀바스 AI를 비롯해서 지금 솔트록스 같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AI 대표적인 그런 주자들인데 저는 제가 이게 그 재무제표를 제가 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해주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세밀하게 이야기해주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셀바스 AI는 적자와 흑자를 좀 오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의 셀바스 AI의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실적은 이게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실적은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 2022년도에 52억 흑자, 2023년도 41억 흑자, 지난해 8억 흑자, 그죠? 그 다음 올해 1분기에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가봐야 되겠죠? 최근에 3년 동안에 지금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아마 의미 있는 딱 흑자가 아마 나오게 되면 의미 있는 아마 흑자에 좀 속도가 빠르게 붙으면 주가 아마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재무 안정성을 놓고 보면요, 보세요. 이게요, 현금성 자산이 얼마예요? 289억이에요. 더 보세요. 유동금융 자산이에요. 906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3개월 이내 현금할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요건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이내 289억을 1년 이내에 906억, 이거 합치면요, 거기가 얼마입니까? 1100억이죠. 여기에다가 1년 이상 기다리는, 1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 투자 부동산 있잖아, 보세요. 투자 부동산이 124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 124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업용, 비영업용 건물을 임대해주고 받는,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 있어요. 이게 124억이 있죠. 또 장기 금융 자산이 또 146억이 있어요. 이거는요, 1년 이상 기다리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48억이잖아요. 한 300억이 돼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 플러스 유동금융 자산 플러스 투자 부동산 플러스 장기 금융 자산 합치면요, 얼마 정도 한 500억 정도 돼요. 1,500억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현금이에요, 여러분들. 1,500억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4,392억이에요.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시면 19,800원에 샀잖아요. 마찬가지로 손해보고 매도하는 종목 아니에요. 기다리면요, 이 종목 기다리면 2만원 그냥 넘어가요.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시장의 중심이 AI예요. 지금 신정부의 1호 공약이에요. 1호 공약이 AI라니까요. 새로운 정부의 1호 공약이 AI잖아요. 그러면 지금 핵심에 있잖아요.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니까 2만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네요. 기다리면은. 지금 비중을요, 10% 가지고 계시니까 주가가 조정권에 들어오면 5% 더 추가매수 사세요. 추가매수 사셔가지고 2만원 이상 가져가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좀 더 가져가신다면 뭐 22,000원, 뭐 23,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추가 매수해서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나오션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77,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45% 매수하셨습니다. 자, 조선주 전망이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 하나오션 저보고 좀 저거 전망 해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으신 거 보면 제가 이 하나오션 얘기를 해드린 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저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근데 작년에 이거 3만 원대 초반
그때 우리 저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할 때요. 그때가 3만 원대 초반, 중반 이때였습니다. 그때 많이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오길래 그다음부터 아예 관심을 끊고 시청자님들한테 얘기 자체도 안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 조선주 전망이라 조선주 전망은 작년 같은 때 주가 쌀 때 그럴 때 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길게 보면 더 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해군력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 MRO 시장만 하더라도 이게 연간 20조 수준이 됩니다. 물론 뭐 그걸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시장에 발을 들여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올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올해나 내년 정도,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아마 그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정도가 되게 되면 캐나다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줄줄이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줄줄이 계속 돼 있으니까, 뭐 지금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길게 본다라면,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77,300원의 비중 45%나 매수를 하셔갖고, 이게 나중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제가 작년에 필리조선소 인수했어요라고 막 하면서 이 부분이 MRO 쪽으로 갈 겁니다라고 거품 물고 얘기할 때, 그때보다 한 3배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도 2배보다 훨씬 더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좀 흔들어대면 시청자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비중 45% 비중으로. 아마도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습니다. 비중은 조금 가볍게 좀 더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뭐 여기서 지금 이 62평선 자체를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뭐 조금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뭐 77,0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렇게 비싸게 아주 높은 데서 매수하신 건 아니니까 뭐 8만 원대 좀 넘어가고 그러면요. 좀 덜어내세요. 조금 비우십시오. 저 비중 45%로 이거 뭐 오래 못 들고 갑니다. 중장기 전망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길게 들고 갈 수 있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45%나 비중 실어갖고 어떻게 길게 들고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일단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주 중장기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비중하고 이런 게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뭐 8만 원 이상 정도 그쯤에서는 일단 비중 좀 덜어내시고요. 뭐 45%면 한 25% 덜어내시고 20% 정도만 보유하시면 아마 길게 들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 의견 8만 원 이상에서 좀 덜어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야인시대 떠먹여주는 방송이죠.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떠먹여 드리고 있고요. 자,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여전히 계속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금산 전문가님 4종목이 목표가 달성이 있네요. 자, 요거 리뷰 좀 해주시고요.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리뷰를 해드릴 종목이요. 4종목이네요. 4종목 제가 빠르게 하면 성강밴드하고 삼성물산하고 CJ하고 효성중공업 그 4종목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 AS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요, 그 성강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성강밴드입니다. 제가 앞에 제가 신의 안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광밴드를 가지고 계시는 사상 신고가 한번 바라보세요. 사상 신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봉, 월봉, 연봉. 연봉 차트 보시면 2007년도에 기록했던 39,000여기입니다. 39,650원. 오늘 지금 종가가 34,350원. 사상 신고가를 한번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좀 독하게 한번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삼성물산이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48%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데 제가 11만 원대에서 여기에서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삼성물산은 여러분들 삼성그룹 있잖아요. 삼성그룹의 유가증권 가치는 주가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물산은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분 가치는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오늘 시가총액이 지금 28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8조가 말이 되냐고요. 이 기업의 지금 유가증권 가치가 50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28조인데 유가증권 가치가 50조예요. 한참 더 가야 돼요.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요 주가가 눌릴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조정 받아주면 이렇게 한 16만 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다시 한번 더 강력 매수입니다. 제가 강력이라는 말을 제가 제시해 드렸어요. 강력 매수 하시면요, 이 종목 마찬가지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요, 보세요. 이게가 2015년도에 기록했던 가격대가 21만 5천 원입니다. 21만 5천 원. 저는 이까지 한번 가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가가 16만 7,100원입니다. 최소한 가격이요. 최소한 19만 원까지 가지고 계세요. 최소한 19만 원 무조건 옵니다. 온다니까요. 옵니다. 옵니다. 그냥 19만 원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 19만 원이고요. 최대한 가격은요, 사상 신고가 21만 5천 원 바라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은 CJ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CJ. 여러분들 제가 그 CJ를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것은 왜 제가 CJ를 이야기해 드렸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CJ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J 올리브영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한 그 관광객들이요, CJ 올리브영을 찾죠. 이게 가장 많이 찾을 거예요. 지금 CJ 올리브영이 만약에 상장을 했을 때 PR을요, 아까 말씀드린 PR을 10배를 만약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4조가 돼요. PR을 15배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요 6조가 돼요. PR을 20배를 적용하잖아요. 그럼 8조가 돼요. 시가총액이. 지분 51% 가지고 있잖아요. 요것만 하더라도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이죠. 이거 이야기 아마 이게 CJ 올리브영, CJ 푸드 다 있어요. 제가 몇 개의 자회사, 상장되어 있지 않는 몇 개의 자회사를 건드리고 있어요. 대단히 싼 주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일봉 차트잖아요.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을 보면 안 된다. 이게 주봉을 봐라. 월봉을 봐라. 연봉을 봐라. 연봉을 보세요. 연봉을요. 한참 더 가야 되겠죠. 이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끝나지 않아요. 더 간다니까요. 최소한 이 종목은요, 최소한 이 종목은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시면 되냐면, 짧게는 얼마까지? 17만원 보시면 돼요. 짧게는, 단기는 17만원.
좀 길게 가져간다면 20만 원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짧게는 17만 원입니다. 길게는 20만 원까지. 예,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예요. 20만 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짧게는 17만 원, 길게는 20만 원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효성중공업이에요. 한번 차트 보세요. 효성중 차트 보세요. 제가 효성중공업은 52만 원대부터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52만 원에서 자, 이 종목이 100만 원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던가요? 여러분들? 52만 원 할 때 100만 원 간다고 하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제가 모험을 그런 거, 모험을. 제가 모험을 그런 거예요. 52만 원짜리 종목이 100만 원 간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효성중공업 주가 벌써요. 벌써 주가가 얼마입니까? 벌써 66만 6천 원이에요. 조만간에 70만 원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왜 황제주가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효성중공업이 왜 황제주가 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요 실적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뒷백. 요 뒷백이 있어야 돼. 뒷백이 뭐예요? 뒷백이 실적 아닙니까? 실적 없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함부로 햇바닥 놀리면 안 됩니다. 실적이 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100만 원 간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내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노스타다무스도 아니고 제가 100만 원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주가는 제가 52만 원대부터 이야기해 드렸기 때문에 80만 원, 90만 원까지 잘하면 100만 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개 종목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 그 야인시대 히든 카드의 히든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섹터가 뭐냐면요, 소행 저 PBR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소행주 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히든 섹터의 주제가 소행 저 PBR주인데 시가 총액이 5천억 미만 되는 종목 중에서,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내가 알기로는 12일인가 13일인가 국회 아마 본회의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저 PBR주라도 적자 기업은 저 PBR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 저 PBR주이라고 해서 적자가 나오는 종목은 저 PBR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 저 PBR 종목 중에서 적자 기업을 가지고 저 PBR로 이야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본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자산 가치주 중에서 저 자산이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든지, 또는 뭐 유행자산,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나 뭐 차량 운반구나 비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또는 유가증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보유 유가증권, 저게 해당되는 종목을 말하는 거니까요. 종목 6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종목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처음에 보이니까요, 신도리코 있고, 그죠? 그 다음 세이브존 INC, 대한약품, 그 다음 흥국화재가 있고, 그 다음은 대한제강이 있고요, 조광팩이 있습니다. 저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한 종목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저 끝에 보니까 딱 있네. 대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대한약품이 되겠습니다. 대한약품을 제가 보는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나와 있는 대한약품이라는 종목은요, 우리가 기초의약품입니다. 기초의약품인데, 기초의약품 중에서도 여러분들 수액제라든지 앰플제라든지 영양 수액제 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의약품 쪽입니다. 그래서 저게
주로 뭐 병원이나 어원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제약주 중에서 제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은 저기 나와 있는 대한약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동국제약을 매매하셔도 되고요. 또는, 대한 그 약품을 매수하셔도 돼요. 그 다음, 영업이익률이 한 18% 가까이 됩니다.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적을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가지고 2020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최근 3년 동안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세요. 제발 공부 좀 합시다. 제발 공부 좀 합시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무차입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얼마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느냐? 1,0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주 중에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제가 한번 차트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대한약품입니다.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대한약품의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매수 가격은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잘 보세요. 제가 마우스로 제가 적어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34,000원이 되겠고요. 2차 목표가 38,000원이 되겠고요. 3차 목표가 4만원이 되겠고요. 4차 목표가 4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1차, 2차, 3차, 4차를 제가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 라인은요, 26,000원을 손절 라인. 제가 짧게 제가 26,000원의 손절입니다. 손절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비중은요, 비중은 10에서 15%입니다. 친절하죠. 제가 비중까지도 이야기해 드립니다. 10에서 15%고 보유기간은요, 1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보유기간 1개월에서 3개월이라고요.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요, 일봉 차트인데, 제가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예요. 제가 차트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바닥에 있죠.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바닥에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합시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저의 파트너이신 우리 이재필 전문가, 대단합니다. 제가 이재필 전문가의 지금 히든 카드를 제가 수익률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솔트록스입니다. 솔트록스가 지금 추천하고 난 이후에요, 무려 290% 수익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있잖아요. 69% 수익입니다. 그 다음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YG넛이요, 41% 수익이에요. 대단한 지금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요 세 종목의 리뷰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멋진 히든카드 종목 하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 화면이 안 바뀌네요. 자,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솔트룩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YG넛 전부 다 뭡니까? 셋 다 AI잖아요. 작년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 연말 날씨 좀 추울 때요. 그때 야, 이재필이가 로봇 주식이라는 로봇 주식은 다 추천하려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I 주식이라는 AI 주식은 다 추천해드렸어요. 작년에 날씨 쌀쌀한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PNX 미케닉스, 클로봇 뭐 이런 것들 다 저 밑에 처박혀 있을 때 클로봇 같은 거도 8,000원 이럴 때요. 그 다음에 PNX 미케닉스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 밑에서 추천을 해드렸다가 작년에 또 추천을 해드린 게 13만원 아래에서 또 추천을 해드렸었죠. 자, 이거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기 전에 찾아서 얘기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작년에 로봇주들 다 그렇게 찾아드렸잖아요.
올해 지금 야인시대에서 지난주, 그전주, 3주째 연속 AI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뿐만 아니라 거인의 시선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AI 이거 어마어마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른 섹터들보다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AI는요, 뭐냐 하면 50년 전부터 연구가 됐어요. 근데 앤드류 융이라는 분이 스탠퍼드대 교수님 하시는 분이 1000만 장의 유튜브 사진을 갖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알파고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AI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AI고 그건 일단 1단락으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엔 어떤 게 나옵니까? 챗GPT라는 게 나왔잖아요. LLM 거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면서 생성형 AI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가요 지금. 자, 이거 뭐 AI라고 야 이거 AI 이러면서 깊숙하게 공부 없이 그냥 쫓아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거냐, AI 에이전시라는 게 있어요. AI 에이전시. 이게 지금 초입 구간입니다. AI 에이전시가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피지컬 AI 시대로 가는 겁니다. AI가 가는 방향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각 구간마다 거기에서 좀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시세를 뽑을 겁니다. 자, AI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면 또 1시간 내내 말씀드려도 모자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뭐 AI의 3요소, 뭐 칩, 반도체, 그다음 반도체가 칩이죠. 알고리즘, 데이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거고요. 이제는 AI 에이전시에 대한 거를 또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연구하는 만큼의 엄청난 수익은 뒤따라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솔트룩스 리뷰해드리면 뭐 290% 정도 수익 나왔는데요. 저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2주 정도 전인가 솔트룩스 AI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갈 생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갔다 온 보람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들고 있을 수 있고 계속 끌고 올 수 있었으니까. 오늘은 시청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정도 올라왔으면요, 원금은 회수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2,000원 아래에서 매수했던 것들 요거랑 똑같이 했습니다. 저 5만원 이상 올라왔을 때 원금 회수했는데 솔트룩스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원금만 회수를 하시고 그래도 남아있는 주식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솔트룩스 뭐 저 다음 목표가도 좀 제시해 드릴 텐데 이것도 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목표가는 61,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를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글과 컴퓨터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솔트룩스하고 뭐 거의 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 진짜로 AI 주식을 하고 싶은데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한글과 컴퓨터 사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말씀드렸어요. 솔트룩스 말씀드릴 때 계속 뒤따라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이 한글과 컴퓨터는요 3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와이즈넛이라는 종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건 KOTC 시장에서 있다가 넘어온 종목인데요. 자, 이 와이즈넛 같은 경우도 AI 에이전시 관련되는 쪽으로 저 회사가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쪽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낸다라면 많이 클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10년째 작년까지 AI 기업들 중에 드물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 난 종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저 와이즈넛도 좀 뭐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41%가 나서 자, 뭐 다음 목표가 한 21,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일단 제시해드리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와이즈넛은 다음 목표가 2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릴 섹터는 역시 신정부 수혜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정책 불안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캐치를 해서
AI 쪽을 들어갔다라면 지금 아무리 못 먹어도 여러분들 대선 전에 이 AI 관련주들 들어갔다라면 아무리 못 먹어도 50% 이상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죠.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인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주가 쌀 때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쌀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쌀 때 나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들한테 주식 사드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많이 올랐을 때 뭐 그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 정책 수혜주들 이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좋은 거죠. 호재입니다. 그리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자, 지금 AI 쪽은 뭐 지금 저렇게 올랐는데 저는 또 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찾아보면 좋은 것들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저게 한 세 가지 축 정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이 신정부 수혜주들 돌아가면서 시세를 막 뽑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당분간 관련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자, 종목 보여주시고요. 히든카드 저 뒤집어 주세요. 자, 뭐 저 중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죠. 솔트룩스 리뷰해드렸던 종목, 와이즈넛 리뷰해드렸던 종목, 한글과 컴퓨터 리뷰해드렸던 종목. 자, 그리고 SK오션플랜트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죠. 자, 이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해외에서 많이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되겠죠. 이 두 종목은 거기에 가까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는 아난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요. 중국하고 북한 쪽 이런 쪽하고 좀 관계를 좀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온건한 정책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도 지금 북한하고 좀 김정은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해관계하고 트럼프의 이해관계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역시도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 3분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방침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전에 금강산에 리조트를 냈죠. 근데 단절되면서 북한한테 뺏겼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오죠. 리조트 그냥 요즘 꽉꽉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그렇게 크게 뭐 오르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위에 올라간 종목들 이런 것들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생각하면 밑에 있는 종목 향후에 좋은 퍼포먼스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중에 하나가 아난티 같은 종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 있는 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전에 제가 작년에 말쯤에 그 공개 방송 제목을 로봇 이렇게 제목을 해서 공개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는데 AI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건 슬픈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안 되니까 저때 수요일 날 AI 쪽이 좀 어떤 쪽으로 굉장히 큰 비전이 있는지 AI라고 다 같은 AI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 4시 유튜브 방송이니까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금산 전문가님도 유튜브 공개 방송 있으시죠? 저는 이제 이재필 전문가가 수요일 하고 나는 이제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제목은요. 조선, 방산, 원전, 지주회사 대전망을 제가 해드리고요. 바닥 다니는 2차 전지 반도체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